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그리고 솔라시도 두 아이의 엄마인 솔라시도 맘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첫 스텝으로 항상 제 수업의 첫 시간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의 기초 구조와 체계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언어를 지금 배운다고 해봅시다. 영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프렌치라든지 차이니즈를 중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각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초 구조, 체계 원리, 뭐 규칙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뭐 처음부터 뭐 갑자기 가정법이라든지 뭐 회화 패턴이라든지 혹은 대화 내용을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습득이 될까요? 마스터가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 기초 구조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스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접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배웠어요. 내가 기초가 없는데도 막 갑자기 조동사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가정법으로 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호텔식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영어를 뜸뜸이 배우셨던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모래에 쌓은 공든 탑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기초구조와 체계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저는요, 스텝 1, 제 첫 수업에 그 기초구조를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바로 영어의 동사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동사가 너무 중요해요, 영어에서. 약간 한국어에서는 명사 중심의 언어라면은 영어에서는 정말 동사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계속 봅시다. 자, 모든 언어에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어와 동사, 여러분, 영어의 기초 첫 번째 구조는요, 주어하고 동사예요 라고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외울 게 아니고 사실 이건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할 때 그 액션을 하는 주체는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나는 잤어, 뭐 나는 일어났어, 뭐 제임스는 뭘 했어,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subject, 주어와 그리고 그 subject이 뭘 했는지 verb, 동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럼 next.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프라다백을 좋아해. 실제로 제가 프라다백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예문은 거의 다 백, 슈즈 이런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자, anyway, 나는 프라다백을 좋아한다 했을 때 한국어에서는 나는 프라다 백을 내가 좋아하는 그 액션의 그 목적어, 주체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상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나는 프라다 백을 좋아해. 그런데 영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는 동사가 나와요. 이런 거죠. 야, 나는 그다음 던져요. 뭐를? 동사를. 야, 나는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될 거예요. 뭘? You like what? 예를 들면 혹은 you like who일 수도 있어요. 네가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사물을 좋아하는 건지 도대체 뭘 좋아하는데? 라고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어는 동사를 먼저 던져요. 왜? 동사 중심의 언어니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문법을 배울 때 이렇게 볼게요. 자, 한국어에서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주어, 그 다음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목적어예요. 이거 목적어.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 정도는 다 배워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딱 말만 딱 한번 던져주고 이게 쉽지? 이러고 넘어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영어의 근간, 루트, 뿌리가 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영어는 던진다. 뭐부터? 동사. 그래서 볼게요. 나는 좋아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은 문장이 완성이 안 되게 느껴지죠. 뭘 좋아해? 혹은 누굴 좋아해? 라는 like의 목적어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프라다 백을 이렇게 어순이 다르다.
이걸 일단 마음속에 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동사에 대해서 더 면밀히 쭉 훑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영어가 정말 안 늘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도 엄청나게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만 늘고 정말 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의 그 동사의 컨셉을 이해하고 나서 영어가 정말 훅 늘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제가 이해했던, 제가 영어가 굉장히 늘 수 있었던 그 체계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사는 크게 비동사와 일방 동사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볼게요. be verve는 되게 쉬워요. 비동사는 그냥 I am, 뭐 is, are, was, were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일반 동사는 뭐 이런 거 eat, buy, run, work, study. 그런데요. 이 동사를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을 하는 그 기준은 뭐냐? 바로 의미가 있냐 없냐예요. 다시 한번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동사다. 그리고 그 동사를 구분짓는 두 가지 기준은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이다. 일반 동사는 주로 우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액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do verbe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저는 사실 이 뭐 do verb, 죄송해요. 하나만 이거 빼먹었네요. 동사를요, 여러분 verb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가끔 뭐 be verb, do verb 하면은 verb, 오드리가 동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verb가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일반 동사는요, 액션이 있는 거예요. 뭔가 공부를 했거나 일어났거나 먹었거나 자, 이렇게 액션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do verb라고 부르는 거예요. do verb는 하다예요. 우리가 do는요, 모든 걸 하다라는 의미로 다 얘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죠.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do verb라고 부릅니다. be verb는 아까 이런 것들을 be verb라고 부르고요. 자, be verb는 특별히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I'm Audrey라고 했을 때 나는 오드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있고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Next. 자, 그 다음에 또 do verb, 일반 동사 안에 또 크게 두 가지로 동사가 나뉘어요. 오지리, 이거 다 알아야 해?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이제 do verb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건 뭐냐면 자동사와 타동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자동사, 타동사가 뭐냐? 이거 의외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일단 볼게요. 자동사는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있을 자라고 그냥 쉽게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나는 주어하고 자동사인 나만으로 가지고 문장이 완벽한 거야. 난 타인이 필요 없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Birds fly. 새는 날아. 그랬을 때 우리가 문장이 완성이 된 것 같나요? 아니면 미완성이 된 것 같나요? 완성이 됐죠? Something else.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새는 난다 했을 때 문장은 완성. 이런 게 바로 자동사예요. 또는요. She danced. 그녀는 춤을 췄어. 라고 했을 때 문장의 완성, 미완성, 완성이죠. 이렇게 주어 그리고 동사, 자동사의 나만으로 문장이 딱 옳게 끝났을 때가 바로 자동사라는 거예요. My baby cried. 내 아기가 울었어. 비완성, 완성. 완성이죠?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 fly, danced, cried는 그럼 뭐겠어요? 자동사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타동사는 뭐냐? 반대의 개념이에요. 타동사는 타인이 필요해 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I bought. 야, 나 샀어.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완성, 미완성. 미완성이죠?
완성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묻게 되잖아요. 뭘 샀는데? 이렇게. 그쵸? 이게 바로 타동사예요. 즉, 타인이 필요해. 그 타인은 뭐죠? 목적어. 목적어가 있어야 내가 산 주체, 뭔가 목적어가 완성이 이렇게 들여놔져야 그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을 바로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나 샀어. I bought. You bought what? I bought a Prada bag. 이렇게 해야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야, 나 샀어. 나 프라다 백 샀어. 이게 바로 타동사예요. 자, 그 다음, 그녀는 봤어. 그럼 여러분들 또 궁금하게 되는 거죠. You saw what? 뭘 봤는데? 뭐가 와야 되죠? 또 목적어가 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타동사예요. 자, 볼게요. She likes James 라고 해볼게요. She likes. 야, 그녀는 좋아해. 그럼 또 여러분들이 you gotta ask. She likes who? 그쵸? 누굴 좋아하는데? 뭐예요? 뒤에 like가 좋아하는 그 주체가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타동사라는 거죠. 또 해볼게요. James speaks. 야, 제임스는 말할 줄 알아. 뭐를? 무슨 언어를? English를. 이게 바로 타동사예요. 쉽죠? 그래서 일반 동사는 자동사, 스스로 목적어 필요 없이 완성되는 자동사와 그리고 목적어가 반드시 carry가 돼야 되는, 따라와야 되는 타동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다음 next. 자,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예요. 바로 이 be verb. 이 비동사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 넘어갔어요. 그냥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 있으실 거예요. be verb 배우실 때 I am, she is, he is, they are 그냥 이렇게 외우기만 했잖아요. No.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비동사도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그게 바로 이다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뉘는 겁니다. 의미의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다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바예요. 자, 일단 예문을 볼까요? She's pretty 라고 했을 때 그녀는 귀여워, 그녀는 귀엽다 예요. 즉 그냥 이다. She'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다. 그냥 이다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 비동사가 이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무슨 동사라고 제가 부르냐? equal 동사라고 불러요. equal은 이거예요. 이거.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녀가 곧 귀엽다는 거예요. Not somebody else. She's pretty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가 곧 귀엽고 teacher야. 뒤에 teacher가 나오죠? 이 teacher가 누구야? 그녀가. subject가 곧 she. 그녀가 그녀가 선생님이라는 거야. equal 동사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다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이 있다예요. be verb는 있다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My cat is on the table. 이렇게 봅시다. 내 고양이는 테이블 위에 있는 거죠. 이거는 이다의 개념이 아니죠. 무슨 개념이죠? 있다의 개념인 거예요. 또 They were in the park. 그들은 공원 안에 있었다. 이것도 있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비동사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나뉜다는 거는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돼요. Next. 자, 그런데 이제 기초 비기너들, 그러니까 영어가 좀 영포자들, 영어 포기자들은 제가 이제 만약에 자, 그들은 공원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갑자기 they 과거니까 were the park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They were the park.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they were the park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보시죠. 제가 뭐랬죠? be verb는 이꼬리 동사라고 했어요. 이다일 때. 근데 여기 전치사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공원이다. 그들은 공원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공원이다가 되는 거예요. 말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볼게요. She's a teacher. 우리 앞에서 했죠? 그러나 이거는 말이 되죠. 그녀는 선생님이다.
equal 동사로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현명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나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오드리, 그러면 내가 있다라는 개념을 비벌브로 썼을 때는 반드시 they랑 the park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네? 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equal 동사가 돼서 그들이 곧 공원이다가 되는 거예요. You got it? 자, next. 그래서 they were the park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뭘 넣어줘야 돼요? 전치사 어떤 것. 이제 지금은 제가 이미 이제 in을 넣어드릴게요. 나중에 전치사 in에 뭐 at 이런 거 설명드릴 거예요. 전치사 in이 들어가야 돼요. They were in the park 해야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next. Where are you? 누군가 물었어. 야, 너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또 비기너들은 I am Starbucks.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equal 동사니까 이다일 때. 그럼 여기에 뭔가 something else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at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I am at Starbucks라고 해야 있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Got it? Next. 자, 그러면 오드리 지금 전치사 넣어야 된다는데 그럼 전치사가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은 궁금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요, 전치사를 제가 설명할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치사에 대한 컨셉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중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in과 at에 대해서 한번 다뤄봅시다. 자, 그들은 공원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말로 했을 때는 그들은 공원 안에 있다.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던지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뭘부터? 동사부터. 뭔가를 던지고 그 던진 매개체 때문에 목적어가 오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는. 아까 이 전치사도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잘 볼게요. 그들은 있다. 그 다음에 원래 한국말 어순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the park이 와야 돼요. 그런데 the park이 오지 않았어요. 뭐가 왔죠? in이 왔네요. 자, 여기서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들은 있어. 그리고 in이 왔죠. in은 어디 안에라는 의미가 있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면 어디 안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있다? 어디 안에?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되는 거죠. 어디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안에라고 던졌기 때문에 어디 안이라는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돼요. 바로 그래서 park이 온 거예요. You got that?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는 왜 앞에 오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그 타동사, 동사가 먼저 던져지고 그거에 따른 명사가 오는 그런 던지는 개념, 영어가 가지는 그 던지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그냥 영어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있었어. 어디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안에 궁금하게 되죠? 그럼 어디가 뒤에 the park로 오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높아심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까 주어하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죠? 그 목적어들 역할을 하는 것들은 다 명사형만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외우실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 샀어 했을 때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나 봤어 누구를. 그래서 명사형이 와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들은 있었어.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어디? 명사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they were in where? In the park. 이렇게 이 the park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는요. 한국어로 따지면 조사와 같은 거예요. 어디 안에 무엇을 에 이런 이 한 끗 차이 있죠? 이런 거 에 이런 거예요. 조사와 같은 의미다. 됐나요? Next.
자, 우리는 스타벅스에 있어 라는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우리는 그다음 먼저 동사를 던졌어요. 있어. 자, 문장은 끝났어요. 나는 있어. 우리는 있어. 그런데 스타벅스가 먼저 안 나오고 어디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되겠죠. 어디에?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온다? 명사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다. at 끊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있어. at은 장소 어디에? 스타벅스에. 이런 원리예요. 재밌죠? 그 다음 볼게요. 자, in을 한번 볼게요. in은요. category예요. category.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범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범위가 어떤 구획 안에 들어가는 것들, 그렇게 구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in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연도, 계절, 월, 공간, 이런 거 다 외우라고 옛날에 배웠죠?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거를 제가 이미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도가 있어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 지도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휴전선이 있죠. 그럼 여기 위에가 뭐죠? 이렇게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North Korea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게 바로 South Korea예요. 자, 여러분, 범위가 category, 범주가 정해지나요? 여기는 North, 여기는 South. 이런 것들은 다 in을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디 살아요? South Korea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 am in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죠? 내가 한국에 산다고 했을 때 at이야 in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범주가 만들어지는 곳은 다 in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next.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이 South Korea도 봅시다. South Korea 안에서도 또 범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강원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도 있고요. 충청남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도 있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구획이 딱 보이시죠? 이미지로 다 보이시죠? 색깔이 다 이렇게 딱딱딱 범주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산다고 할 때도 뭐라고 하죠? at이 아니라 in 서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next.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이렇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이쪽이 뭐 서울이라고 그냥 해봐요. 서울 안에서도 또 나뉘죠. 뭘로 나뉘죠? 서대문구, 강남구, 마포구, 많은 구로 나뉘죠. 어때요? category가 또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포구에 산다, 서대문구에 산다, 종로구에 산다, 강남구에 산다라고 할 때도 i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n 마포구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봅시다. 예를 들면은 뭐 서대문구 안에서도 또 동이 나뉘어요. 예를 들면은 뭐 녹번동, 북가자동, 남가자동, 동이 나뉘죠. 홍은동. 그래서 어때요? 이 동을 쓸 때도요. in을 쓸 수 있어요. 어때요? 쉽죠? 일일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컨셉,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때 in 쓸까, at 쓸까? 자기가 스스로, self로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next. 자, 그럼 이제 또 캘린더가 나왔어요. 제 캘린더를 보시면 여러분들 category가 보이시나요? 자, 볼게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월이 나눠지네요. 2월이 나눠지네요. 3월이 나눠지고 이렇게 자, 범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월에는 in을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1월을 해야 돼. in January, 2월 in February, 3월 in March라고 쓰는 거예요. Next. Sorry.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획으로 이렇게 칸이 나뉘는 것들, category 범주에
범주로 나뉘는 것들은 다 in을 쓸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이거는 제가 좀 어렵게 구했어요. 이런 게 별로 없어. 연도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2019년도 또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려볼게요. 범주가 나눠지죠? 여기에 제가 더 쓰자면 2021년 가고 여기 2018년도 계속 범주는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에도 뭘 쓸 수 있다? in을 쓸 수 있다. 그래서 in 2020, in 2008, in 1998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런 게 딱 나왔었어요.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클릭해라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범주가 보이시죠? 상식이라는 범주, 문화예술이라는 범주, 정치경제라는 범주, 과학, 역사 이게 다 범주가 나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골로 외웠던 수거 I am interested in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 수거에 interested 한 다음에 in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네가 관심이 있는 그 범주, category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rt에 관심 있어요. 이러면 I am interested in art 이 category에 쳐주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죠? 자, at을 배워볼게요. at은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specific spot이라고 해요. 다시 해볼까요? specific spot. 자, specific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한국말로는 구체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굉장히 구체적이야. spot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예요. 스팟은 이거예요. 제가 여름에 미국에 살 때 너무 자외선이 강해가지고 제 팔에 스팟이 많이 생겼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점. 막 붉은 점이라든지 검은 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바로 그것을 스팟이라고 불러요. 스팟. 그러니까 인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캐러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인이라면은 이렇게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이 다 인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 내가 I am interested in art라고 했을 때 이 art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바이올린이 있을 수도 있고 첼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면 as는요. specific한 아주 구체적인 한 포인트, 한 dot, 한 스팟을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at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우리가 이거 그 도트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 화살을 탁 쏘면은 볼게요. 꽂히죠? 어딘가에. 꽂히죠? 그러면은 한 지점에 딱 꽂히잖아요. 그래서 at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제가 뭐 specific spot이라든지 그리고 e는 제가 category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정말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내린 정의예요. 영어로 이렇게 스스로 영어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영어 좀 가르쳐 볼까 해서 유튜브로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의 영상을 몇 개를 클립을 본 적이 있어요. 나의 지극히 들은 어떤 아저씨 선생님이 전치사 at과 in을 가리키는 클립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 영상을 보고 되게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저랑 똑같이 영어로 정의를 내려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치사 in은 category입니다. 그리고 at은 이렇게 specific spot이다 라고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온몸에 막 전율이 막 오면서 내가 스스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터득한 이 영어에 대한 컨셉이 다행히 틀리지 않고 되게 제대로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제가 그 터득한 방법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anyway, let's keep going. 자, 그래서 이 at이 되게 specific, 구체적인 딱 어떤 한 스팟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도
at 7 o'clock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요 at 7 o'clock, at 3 o'clock 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없어요. 그쵸?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t in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at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시계를 이렇게 봅시다.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시계 바늘이 어때요? 정확하게 그 스팟을 딱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what time is it now? 몇 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at을 써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됐나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 나 3시쯤에 시간이 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3시가 아니라 그쯤에 그럴 때는 at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뭘 쓰냐면 around라는 개념을 써요. 이런 거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넘어가세요. 저는 at을 설명하기 위해서 around를 끌어온 거니까. 그래서 around 7 o'clock 혹은 around 3 o'clock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는 at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내가 내 시계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그 확실한 그 스팟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t을 쓴다. 그 다음 또 볼게요. I am good at. 여러분들 이 수거 우리 진짜 학창시절에 연락에 외웠던 수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I'm good at 이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알고 계세요. 이거 뭐죠? 어디에 능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at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I'm good at memorizing people's names 라고 해볼게요. 나는 사람들 이름을 잘 외워요. 되게 스페시픽한 나의 장기죠. 그럴 때 at을 쓰는 거예요. I am good at memorizing people's names. 혹은 I'm good at running. I'm good at running. 이렇게 할 때 전 잘 달려요. 나의 specific 장기, 나의 구체적인 잘하는 점을 얘기할 때 그래서 at이 도입이 된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 다음 look at 무엇을 바라보다 할 때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뭔가 보다 할 때 look at이라고 하죠. 왜 look for도 아니고 왜 look in도 아니고 왜 look at일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는요. 막 이렇게 돌아서 보나요?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볼 때는요, 내 초점이 확 그 사물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specific spot. 그래서 at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어. Look at her. Look at her. 그녀를 봐봐. 야, 쟤 봐봐. 그랬을 때 look at her. Look at him. 야, 쟤네들 봐봐!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저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쟤는 그 사람을 보지 뭐 그 주변을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at이 쓰인다. 반대로 look around 또 나왔어요. look around를 쓰면 달라요. look around는요. 둘러보는 거예요. at이 아니죠. specific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둘러보는 거. 그게 around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러 갔을 때, 매장을 갔을 때, may I help you? 누가 물어봤을 때, no, I'm fine. I'm just looking around.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특별히 필요한 거 없어요. 스페시픽하게 내가 찾는 거 없어요. 나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치사 in과 at을 배웠고 그리고 문장의 구조도 배웠어요. 전치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한번 다시 훑어볼게요. 동사에는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나뉜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의미가 없고 있고이다. 자, 비동사는 크게 두 개로 나뉜다. 뭐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이다와 있다로 나뉜다. 그 다음 일반 동사도 크게 두 개로 나뉜다. 그것은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는 혼자, 나 혼자만으로 문장이 완성, perfect한 것이 자동사고요. 타동사는 반드시 타인이 목적어인 타인이 와줘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구조이다. 자, 여기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엔 더 중요한 컨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See you later. Bye.